새벽 4시 어김없이 박복래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호지 너머는 아직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평생 몸에 밴 시장 좌판의 기억은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짭조름한 생선 비린내 대신 퀴퀴한 먼지 냄새와 텅 빈 정막만이 좁은 방 안을 감돌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 사실을 새삼 깨달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할머니는 옆으로 누워 텅 빈 아랫목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만이 손끝에 느껴졌다. 길게 한숨을 내쉰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자식들이 몇 해 전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놓아준 낡은 옥장판에서만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올 뿐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오늘도 별일 있겠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텔레비전을 켜도 시끄럽기만 할 뿐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었다. 아들, 딸들은 다 재살기 바빴다. 큰아들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워했고 딸은 시집살이가 고되다며 전화로 하소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똑똑했던 막내는 미국 땅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니 대견하면서도 1년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는 떳떳한 할미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팍팍하기만 했다. 며칠 전부터 경로당 게시판 한 귀퉁이에 나붙은 알록달록한 전단지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황금빛 노후,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ANK 투자그룹 특별 은퇴 설계 세미나, 월 10% 확정 수익, 원금 100% 보장. 처음에는 저런 걸 누가 믿는다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원금 100% 보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자꾸만 시선을 잡아 끌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이 작은 연립주택 한 채와 은행 통장에 찍힌 몇 푼이 전부였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연금만으로는 병원비 한번 제대로 치르기도 빠듯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아니, 어쩌면 마지막 희망 한 가닥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박복래 할머니는 전단지에 적힌 세미나 날짜와 시간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았다. 세미나가 열리는 날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딸이 처음 월급 타서 사준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경로당 건너편 상가 2층, 평소에는 노래교실이나 건강자가 열리던 작은 강당 안은 이미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로 북적였다. 다들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잠시 후 머리에 기름을 반듯하게 바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을 빼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자신을 ANK 투자그룹 수석팀장 김영철이라고 소개한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부드럽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 ANK 투자그룹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듣기 좋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나 투자 상품 설명을 할 때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는 그래프와 도표를 적절히 활용하며 자신들이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왜 원금 100% 보장이 가능한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그저 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듯한 말투와 확신에 찬 눈빛에 강당 안의 노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박복래 할머니 역시 저렇게 똑똑하고 번듯한 젊은이가 설마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저희 ANK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가 마련된 자리에서 김영철 팀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박복래 할머니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오늘 제 설명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그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에 박복래 할머니는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다.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던가. 김 팀장은 할머니에게만 특별히 소액으로 시작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VIP 체험 상품이 있다며 딱 어머님 같은 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라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의 달콤한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며칠 뒤 박복래 할머니는 김영철 팀장이 알려준 A&K 투자그룹 강남 본사라는 번화가 한복판의 크고 화려한 오피스텔 건물 15층 사무실을 찾아갔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은 할머니에게 더욱 큰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김 팀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던 쌈짓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VIP 체험 상품에 투자했다. 김 팀장은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제 곧 놀라운 수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라며 활짝 웃었고 두툼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할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계약서 내용은 온통 깨알 같은 글씨로 채워져 있어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 불리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으니 염려 놓으시라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안심했다. 정확히 한 달 뒤 박복래 할머니의 낡은 통장에는 A&K 투자그룹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찍혔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보았다. 은행에 넣어두면 1년 이자도 몇 푼 안 되는 세상에 정말로 약속했던 월 10%의 수익이 생긴 것이다. 당장이라도 김영철 팀장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오후 김 팀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수익금 확인하셨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A&K는 절대 고객님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박복래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후로 두세 달 동안 매달 꼬박꼬박 약속된 이자가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할머니는 이제 김영철 팀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경로당에 나가면 은근슬쩍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세상에 이런 효자 상품이 다 있다니까 글쎄. 우리 김 팀장님 같은 젊은이만 있다면 이 나라 노인들 걱정 없겠어. 몇몇 신중한 친구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이미 김 팀장을 귀인이자 인생의 은인으로 여기게 된 할머니의 귀에는 그 어떤 경고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김영철 팀장이 박복래 할머니에게 평소보다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머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정보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저희 그룹에서 극비리에 추진 중인 해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면 기존 수익률의 최소 3배, 어쩌면 5배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큰 사업이고 경쟁사들의 견제가 심해서 극소수의 VIP 고객들께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 금액 단위도 좀 크고요. 어머님, 이번 기회 잡으시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큰 소리 치실 수 있고요. 김 팀장은 마치 일생일대의 비밀을 공유하듯 속삭였다. 수익률 5배, 자식들한테 큰 소리. 박복래 할머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미 눈앞에는 돈 걱정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김영철 팀장은 할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모든 복잡한 대출 절차와 서류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녀분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돈 버셔서 짠! 하고 놀래켜드려야죠. 그의 치밀함과 달콤한 유혹에 박복래 할머니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며칠 뒤 할머니는 김영철이 소개해준 대부업체 직원을 만나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그 돈에 평생 모은 나머지 예금과 적금까지 모두 해약하여 보탠 총 1억 5천만 원을 김영철이 알려준 A&K 투자그룹 특별계좌로 송금했다. 이제 할머니의 통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풍족했다. 곧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황홀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영철은 어머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잊으시고 두둑한 수익금 받으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머님의 황금빛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마지막까지 살뜰하게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김영철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기억이었다. 첫 번째 거액의 이자가 입금되기로 약속된 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김영철의 휴대폰은 싸늘한 기계음과 함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반복할 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할머니는 부랴부랴 그가 본사라고 했던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하지만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유리문과 그 위에 붙어있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뿐이었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주하게 움직이던 젊은 직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순간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아니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사기당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거대한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할머니를 덮쳤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다.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눈 감아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검고 깊은 유혹이 할머니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지만 평생 모진 풍파를 헤치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리고 아직도 눈에 밟히는 자식들 생각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그저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낼 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복래 할머니의 옆집. 좁은 고시원과 원룸을 전전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27살의 취업준비생 최수연은 며칠째 할머니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 할머니는 동네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총각 밥은 먹고 다니냐며 반찬거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정 많은 분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집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흐느낀 듯한 소리까지 들려오자 덜컥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 박복래 할머니, 저 옆집 사는 최수연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최수연은 할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한참 뒤에야 힘겹게 열린 문틈으로 보인 할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며칠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해숙해진 얼굴, 퉁퉁 부은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최수연은 직감적으로 할머니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던 박복래 할머니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최수연의 따뜻한 눈빛과 끈질긴 물음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기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절망감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최수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 물정 어두운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가는 악랄한 사기꾼들의 행태에 치가 떨렸다. 그는 먼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할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 건강이에요.
이렇게 속상해하시다가 정말 큰일 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김영철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약서, 명함, 투자 설명회 전단지, 혹시라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최수연의 도움으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계약서 뭉치와 너덜너덜해진 명함,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도 가물가물한 투자 설명회, 전단지 등을 찾아내 최수연에게 건넸다. 최수연은 자신의 낡았지만 손때 묻은 노트북을 꺼내 곧바로 인터넷 검색에 착수했다. ANK 투자그룹이라는 회사는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기업 정보 사이트 그 어디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흔적이 없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였다.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인물 정보 또한 그가 명함에 적어놓은 화려한 경력과는 전혀 달랐다. 최수연은 온라인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던 그의 눈에 익숙한 수법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고수익 보장, 원금 안전, 비공개 특별 투자, 노년층 대상. 김영철의 수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었다. 심지어 몇몇 기사에서는 김영철로 추정되는 인물의 흐릿한 CCTV 사진이나 과거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기 전력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할머니, 이놈은 아주 질 나쁜 상습범 같아요. 우리 할머니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가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수연의 단호한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자신을 질책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그 악마 같은 놈을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해. 다른 사람이라도 더 이상 당하게 둘 수는 없어. 할머니의 눈에 오랜만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다음 날 박복래 할머니는 최수연의 부축을 받으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로당을 찾았다. 그곳에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치욕스럽고 끔찍했던 사기 피해 경험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던 친구들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김정숙 할머니는 나도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한테 투자 설명회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중간에 나왔지 뭐야. 어쩐지 말투가 너무 번지르르 하더라니.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평생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괄괄한 성격의 이대호 영감은 나는 그놈한테 한 300만 원 넣었다가 딱 한 번 이자 받고 연락 끊겼어. 에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았지. 라며 얼굴을 붉혔다. 심지어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는 박춘삼 영감조차 나도 비슷한 전화 몇 번 받았는데 하도 이상해서 손사래를 쳤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라며 혀를 찼다. 순식간에 경로당은 김영철과 그 일당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혼자만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박복래 할머니는 왠지 모를 용기와 함께 끈끈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면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박복래 할머니와 경로당 친구들은 매일같이 경로당 한편에 모여 김영철 검거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수연은 이들의 든든한 참모이자 행동대장이 되어주었다. 그는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인터넷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각자의 피해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피해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조각보처럼 이어붙여 김영철의 인상착의, 말투, 행동 패턴, 그가 언급했던 회사 동료들의 이름, 차량 번호, 혹시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등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어떤 할머니는 김영철이 늘 특정 브랜드의 만년필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가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섞어 썼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렇게 모인 정보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했다.
피해자들은 최수연과 함께 가장 먼저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종류의 금융사기는 워낙 지능적이고 점조직으로 움직여서요. 용의자 인적사항도 불분명하고 계좌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그는 마치 수백 번은 더 해본 말이라는 듯 무심하게 서류만 뒤적였다. 그래도 일단 접수는 해놓을 테니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그 말에 박복래 할머니와 친구들은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고 차갑게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경찰이 못 잡으면 우리가 잡는다. 이대호 영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다. 최수연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밤낮 없이 온라인상에서 김영철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다크웹이나 불법 정보 공유 사이트까지 뒤지며 김영철의 사진이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이 있는지 확인했고 과거 유사 사기 사건의 판결문들을 분석하며 그의 범행 패턴과 예상 도주 경로 등을 연구했다. 그러던 중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신도시 상가 2층 고수익 투자 설명회 후기. 절대 가지 마세요.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설명의 내용과 강사의 인상착의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투자 유도 방식 등이 과거 자신이 당할 뻔했던 사기 수법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짧게 적어놓았다. 설명의 장소와 날짜 그리고 강사의 이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수연은 직감했다. 김영철이다. 이놈이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는 즉시 이 사실을 박복래 할머니와 피해자 그룹에게 알렸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김영철을 직접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밀리에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에게 익명으로 이 사실을 제보하고 현장 취재를 간곡히 부탁했다. 정의감 넘치던 젊은 PD는 흔쾌히 협조를 약속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박복래 할머니는 마치 수십 년 전 자식들을 위해 처음 시장 좌판에 나섰을 때처럼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다. 경로당 친구들 역시 저마다 결연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모였다. 최수연은 그들의 손에 작은 녹음기와 비상연락망을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작전 내용을 점검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첩보를 통해 알아낸 김영철의 새로운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인근 신도시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이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골드스타 파이낸셜 대표 박철수라는 가짜 이름표를 당당하게 달고 있는 김영철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모여든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또다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사기 수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마법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노후는 없습니다. 저 박철수가, 아니 저희 골드스타 파이낸셜이 여러분의 찬란한 황금빛 미래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박복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김영철 씨, 당신 여기서 또 무고한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요? 당신 같은 악마는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해. 갑작스러운 외침에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복래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김영철은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며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분이신가요? 경비! 이분 좀 밖으로 모시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듯한 험악한 인상의 젊은 남자 두세 명이 나타나 할머니와 뒤따라 들어온 경로당 친구들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나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몇몇 할아버지들이 맞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고함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한 남자에게 거칠게 밀쳐져 힘없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잡네.
김정숙 할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최수연이 재빨리 준비해온 고성능 스피커와 노트북을 연결하여 그동안 밤새워 편지두었던 김영철의 과거 사기 행각 증거 영상과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증언 인터뷰, 그리고 김영철이 박복래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회유하고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설명회장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터뜨려버렸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극비 정보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돈만 준비하십시오. 이 돈 날리면 저도 끝장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김영철의 추악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스크린에는 그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동시에 최수연의 연락을 받고 잠입해 있던 지역방송국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번뜩이며 이 모든 광경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다.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되자 설명회장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노인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영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된 모함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발뺌하려 했지만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절규 앞에 그의 변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저 사기꾼 잡아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분노한 노인들이 김영철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쏜살같이 들이닥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김영철과 그의 일당들은 현장에서 줄줄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넘어져 있던 박복래 할머니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어쩌면 절망의 늪에서 함께 손잡고 빠져나온 동지들과 나누는 작은 승리의 눈물이었을지도 몰랐다. 그 후 김영철과 그의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박복래 할머니와 경로당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증언했다. 최수연과 방송국 PD의 노력으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복래 할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땀 흘려 모았던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다. 사기꾼들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탕진해버린 후였기 때문이었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현실적인 상실감과 허탈함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시장의 비린 생선 냄새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옆집 청년 최수연은 이제 할머니에게 친손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틈만 나면 할머니 집에 들러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그런 그에게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것으로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해졌다. 함께 웃고 울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복래 할머니는 경로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다른 노인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수연이 사용법을 가르쳐준 낡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이런 문자 메시지 받으면 절대 여기 파란 글씨 누르지 마세요. 그거 누르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홀라당 다 빠져나가는 수가 있대요. 그리고 누가 전화로 검찰청이다, 금융감독원이다 하면서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끊고 경찰서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서툰 솜씨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열정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고통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늘졌던 눈빛에는 어느새 작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의 빛이었고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속임수로 가득하고 악마 같은 사기꾼들은 또 다른 얼굴로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용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모인다면 언젠가는 이 차갑고 부조리한 세상에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창밖으로는 눈부신 봄 햇살이 경로당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그 안에선 노인들의 정겹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